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나스닥에요. 그동안에 엔비디아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런데 깜짝 스타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스닥에 완전히 새로운 슈퍼스타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시총 순위별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미국 기업 기준으로 1위 누굴까요?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애플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애플과 관련된 컨텐츠 보신 적 별로 없죠?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얼마 전에 3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무려 3.7조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2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애플은 한 거 없지 않나요? 근데 애플이 아이폰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애플이 무슨 AI를 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애플은 지금 3.7조 달러나 된 거죠? 어쨌든 애플은 지금 3.7조 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등하고 3등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둘 다 지금 같이 비슷한 수준인데 대략 한 3.3조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하고 5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비슷하게 2.4조 달러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등하고 7등이 메타하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참고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1조 달러가 안 됐었는데 벌써 이 두 회사가 1.4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슈퍼스타가 갑자기 등장한 거죠. 여기에 8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요. 회사의 이름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야, 나도 1조 달러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게 됐고, 이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조 달러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브로드컴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무려 25%나 상승하게 됐는데, 아니 작은 회사도 아니고 1조 달러나 되는 회사가 25% 주가 상승이라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나라 GDP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증가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드컴에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 브로드컴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래서 1조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대략 너무 좀 버블버블한데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80년대하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S&P 500 기업들 중에서 섹터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니까요. 1980년대에는요. 대략 한 60% 정도가 제조업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엑슨모빌을 포함해가지고 이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됐나라고 보면은 제조업의 비중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의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뭔가가 늘어난 것도 있을 텐데 그 늘어난 게 뭔가로 봤더니요. 1980년대에는 10%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40%까지 늘어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혁신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혁신 섹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세상에 없던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가총액 비중을 계산해 보면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면 제조업 혹은 소비 관련된 주식, 그리고 금융 관련된 주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수 소비 혹은 금융,
그리고 혹은 뭐 제조업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전통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독 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 섹터가 80년대는 10%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40%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테크 회사인 거죠. 미국의 테크 회사는 지난 40년 동안에 그냥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예요. 잘 보시면 PC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것들이 전부 다 기술 혁신을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통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SKT나 KT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말하는 통신이 아니고요. 메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세상에 없었는데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말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보고 있는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8등까지 있는 모든 기업들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브로드컴까지 해가지고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대략 한 18조에서 1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늘어난 기업 가치가 모두 기존엔 없었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단순히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새로운 슈퍼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CEO가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요, 2027년에 AI와 관련된 매출이, AI 매출이요,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말이요, 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브로드컴의 올해 매출이요, 2024년 매출이요, 대략 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올해의 전체 매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2027년에 나올 거란 얘기인데, 이 중에서 AI 매출은요, AI 매출 비중이 대략 25%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0억 달러에서 600, 900? 그럼 6배에서 9배까지 늘어난다는 거네요. 러프하게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말을 한번 적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나의 매출은 너의 소비 또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나의 매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브로드컴이 되겠죠? 그런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가 투자한 것이 나의 매출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브로드컴의 CEO가 이 600에서 90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회사에서 우리한테 주문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의 이름이 에이직 반도체라는 건데 주문형으로 좀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죠. 그 회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퍼플릭시티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 회사들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 혹은 메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2027년까지 나랑 같이 이것 좀 만들자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3개의 회사의 매출을 더해보니까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는데 이건 넣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애플 혹은 오픈 AI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브로드컴에 줄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투자에서 해당되는 이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브로드컴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이 앞으로 2027년까지 600에서 900억 달러의 현금을 브로드컴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이 900억 달러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PER로, 가치로 따져보면은 이건 PER 한 배거든요. 그래서 그냥 0.1조 달러? 그냥 끝이에요, 대충.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 현금이 이 회사에서 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로드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을 브로드컴이 매출로 잡고 순이익률이 900억 달러를 잡고요. 순이익률이 대략 한 30%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PER이 30배가 됩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도 이게 대략적으로 1조 달러 근처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의미가 되겠습니다. 30%의 수익률에 30배를 계산하면은 대략 9배에서 10배 정도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승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나애가 이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너의 매출로 만들어주는 순간 가치가 9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30%가 나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조 달러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25% 올라서 1조 달러가 됐는데 이 이벤트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조 달러나 된다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깜짝 놀래서 25%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브로드컴이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길래 이런 난리가 났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에이직 반도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우리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준 반도체는 진짜 대단한 반도체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 애플 모두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AI가 이제는 학습을 하는 시대에서 추론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AI가요, 학습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추론을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습과 추론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참고서 다 풀고 나서 시험 봐야지. 요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고성능 칩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는 거죠. 야, 이게 맞아. 이거 엄청나게 데이터를 때려 박아가지고, 야, 이거 좋은 결과 낼 때까지 계속 학습해! 라는 것이 학습의 과정이었다면, 이게 추론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사에 취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이 대리, 저거 빨리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해와. 라고 얘기하면 이 대리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고서, 제가 이거 참고서 이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이미 너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했잖아. 뭘 또 계산하고 있어? 빨리 지금 내가 낸 문제를 빨리 풀어. 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범용의 반도체가 아니고 빅테크마다 필요한 반도체들이 따로 있는데 그 반도체를 따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이직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에 어마어마한 수주가 들어갔다, 시작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잠깐만, 나도 잘 몰랐는데 AI로 돈을 못 벌 줄 알았거든? 근데 얘들이 말이야, AI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학습은 그만하고 이거 추론으로 간다고 하는 거네. 그럼 우리는 내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브로드컴 CEO가 말한 이 숫자가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큰 변화고, 그리고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AI 또 한 번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브로드컴의 주식을 사느냐 안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40년 동안의 흐름이
또 한 번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끝났다, 버블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어쩌면 우리는 AI 시대의 한복판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매크로 변수들 있잖아요. 달러라든지 혹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은 주식시장에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돈들이 흘러 들어가고 나의 투자가 너의 매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승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버블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컨빅션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뉴스여서 오늘은 나스닥의 새로운 슈퍼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AI의 큰 변화는 제가 준비했던 2025년 투자 전략 이용수 대표님의 강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